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친구들한테도 도움을 청하게 됐죠. 도움을 청한 친구들 중에서 돈이 우정을 살 수 있다? 서울은 지금 목요일 오전 8시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. 지금 옆에 보이는 청계천을 따라서 걷고 있는데요. 지금 이 길을 따라서 동대문에 있는 라마다라는 호텔에 가고 있습니다. 해외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출장을 왔어요. 한 열흘 전에 왔는데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저도 거의 못 보다가 이번 주에 한 2번 보고 오늘 아침에 출국을 해요. 얘기도 많이 못하고 좀 아쉽기도 해서 그래도 공항 가는 길에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호텔에서 만나서 같이 공항에 가기로 했습니다. 집에서 여기 청계천까지 걸어오는데 한 30분 걸렸고요. 여기서 30분 정도 더 걸으면 동대문 라마다 호텔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친구를 제가 한 2006년에 만났는데 그때 어떤 모임에 저하고 이제 그 친구가 참여하면서 같이 알게 됐어요. 그날 처음 만나고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모임 장소로 이동을 했어요. 근데 그 버스 안에서 한 2-3시간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 친구하고 저하고 처음 만났는데 너무 얘기가 다 통하는 거예요. 완전 코드가 맞는다고 해야 되나? 바로 그날 이 친구는 내 베스트 프렌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진짜 하루 만에 이렇게 깊은 관계, 이게 뭐 사랑일 수도 있고 우정일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사람을 알아가는데 물론 기간도 중요하죠. 얼마나 더 오래 알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얘기가 잘 통하는 친구하고 몇 년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. 아무리 뭐 바빠도 일주일에 최소 1-2번 이상은 같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이제 모임에서 해외로 행사 같은 것도 가끔씩 갔는데 그때는 뭐 일주일이던 같이 시간을 보냈고 또 그 행사 준비로 뭐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만큼 친하고 시간을 많이 함께 했던 친구인데, 근데 제가 2012년에 이제 중국으로 갔고 이제 그 친구는 계속 한국에서 일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주 못 보게 되잖아요. 저는 이제 중국에서 학원을 했고 이제 그 친구는 계속 한국에서 일을 했는데 제 학원이라고 이제 그 친구 일하고 이제 교집함이 없는 거예요. 서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는 계속 이제 제 관심사가 커지는 거고 그 친구는 계속 그 친구 관심사가 커지니까 1년에 이제 제가 한국에 올 때도 있고 그 친구가 가끔 중국에 놀러도 왔지만 짧게 만나가지고 교류하는 걸로는 공통분모를 찾고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. 저도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저하고 또 데일리 중국 생활을 공유하는 친구들이 생겼고 그 친구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졌고요. 또 제 친구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서로의 어떻게 보면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약간 심적으로 멀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한국에 왔죠. 근데 그때 제 친구는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있는 학원을 정리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컸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고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던 중에 제 친구들한테도 도움을 청하게 됐죠. 참 이러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그 상황에서 제 친구가 선뜻 저에게 도움을 주었어요. 그게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안 지가 이제 한 15년 이상이 됐죠. 그만큼 안 기간이 있고 그리고 처음 몇 년 동안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저희가 진짜 많은 것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고 그리고 저는 해외에서 그리고 그 친구는 한국에서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저희가 자주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도 계속 연락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 아니면 중국에서
정기적으로 보긴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계속 그 신뢰 관계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, 그 우정을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도 그때 그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. 그런데 저를 사실은 선뜻 도와줬어요.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무서운데, 그때 제가 도움을 청한 친구들 중에서 다 저한테 뭐 도움을 준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도움을 줬는데,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되죠. 그런데 그냥 심적으로 인간이니까 그 친구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, 소위 말해서 진짜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돈이 우정을 살 수 있다? 맞는 건가요?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. 제가 도움을 받은 구체적인 형태는 돈이었지만 사실은 어떤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. 물론 이제 제가 다 갚아야 되는 돈이죠. 그거는 제가 지금도 명심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거를 빌려줬을 때 그런 뭐 조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 조건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친구의 그 마음이 정말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런 마음에 또 저도 감동을 한 거고 너무나 감사한 거고,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친구는 또 해외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여러 가지 좀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리모트로 하기 좀 불편한 일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도 조금씩 도와주면서 그 친구의 감사함에 조금이라도 저도 좀 이제 부응을 하려고 하는데, 또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, 야, 그 친구가 이제 너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니까 네가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월급을 주니까 내가 그만큼 일을 한다. 근데 그 회사하고 직원의 관계하고 지금 이 케이스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.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건 하나의 의무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의무가 되니까 일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. 일을 해결함으로써 그 부담이 이제 해소가 되니까 그런 좀 느낌인데, 이거는 친구의 순수한 호의에 대한 제가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거고, 그 감사함을 조금이라도 더 나도 갚겠다 라는 굉장히 좀 자발성이 강하죠. 의무라든지 수동성인 것보다도 내가 먼저 막 더 뭔가를 그 친구를 위해서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.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40대 중년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이 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구나 라는 게 조금은 알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라도 한 번 더 하게 되고, 뭐 어머니가 장 보러 가시면 나가서 뭐 물건도 좀 받고, 그런 일이 되게 즐겁더라고요.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 하나의 저희가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표시가 된 거죠.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제 친구의 그런 사소한 일들을 제가 도와줬고요.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,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40대 중년이고 그 친구도 40대 중년인데, 단순한 그냥 우정이다, 그냥 먹고 마신다, 뭐 옛날 얘기하고 서로 만나서 즐겁다, 그것도 좋은데 이제는 그런 단계의 우정은 좀 뭐랄까, 지금 단계의 우정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, 내가 상대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상대방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40대 이후에 우정의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제가 해봅니다. 그 도움이 꼭 물질적인 필요는 없겠죠. 정말 내가 심적으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또 전화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, 유튜버를 예를 들어서 하는데 유튜브 뭐 조회수가 안 나와요. 그러면 이제 그때 가끔씩 제 친구 중에 한두 명은 이렇게 전화해서 뭐 영상 잘 봤다, 뭐 앞으로 잘 될 거야, 그런 따뜻한 위로 한마디 해줄 수 있는,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인 것 같아요. 그런 거는 이상하게 계속 기억에 남다. 진짜 제가 정말 힘들 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. 잊혀지지가 않아요.
여기서 이 길 따라서 10분 정도 더 걸어가면 동대문을 스쳐갈 것 같아요. 저기 앞에 보이는 건물 중에 하나가 호텔 라마다인 것 같습니다. 일찍 왔네. 야, 화장실만 갔다 올게. 그래, 여기서 버스 바로 타는 거야? 저기 옆에 있어. 그래. 난 한 게 없네. 네가 고생이 많았지. 사람들이 한 번씩 오는구나. 아이고, 왔어. 언제 또 올지 모르겠네요. 가. 연락하자. 친구는 공항버스 타고요, 공항으로 갔습니다. 제가 원래 공항에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친구랑 같이 가는 일행이 있어서 두 분이 같이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정류장에서 배웅만 했어요. 친구 이번에 가면 언제 또 볼지 모르겠어요. 내년에는 이 친구가 사는 곳에 좀 방문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. 제가 글로 가던 아니면 친구가 다시 한국에 와서 보던, 이번에는 너무 이 친구가 일이 많아가지고 같이 거의 시간을 못 보냈거든요. 보통은 저희가 오랜만에 보면 하루 정도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, 최소한 이번에는 뭐 몇 시간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데, 다음에 볼 때는 좀 여유 있게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. 오늘의 아침은 커피와 호떡입니다.